야, 이 종목 괜찮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도 듣습니다. 오늘도 듣고요. 매일매일 듣습니다. 그 종목 들고 와서 그 종목을 3박자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표현 가치가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본 경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10년간 길게 늘여놓고 본다면 분명히 그거 2배로 주머니에서 빼갑니다. 처음부터 보는 구독자분님을 위해서 추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상승률 탑 30을 공부하면서 정보 분석을 해서 그들 중에 역사적 신고가가 얘가 같네, 재료도 좋고 정보도 좋고 차트도 좋네도 있지만 네네. 우리가 분석 도구는 여러 가지일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네. 역사적 신고가만 이렇게 찾아서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기능들이 어디 있나요? 역사적 신고가라고 제공하는 HTS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확정적으로. 네, 52주 신고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52주는 이제 1년이죠. 1년이죠. 그러면 한 번에 가공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52주 신고가 종목군을 쭉 나열해 놓고 차트를 하나 켜서 연봉으로 바꿔놓고 52주 신고가 종목을 다 누르는 거죠. 다 눌렀을 때 오늘의 주가가 상장 당시보다 가장 높은 아이들을 하나씩 찝어내서 그런 종목이 관심 종목군이 생기는 거고, 저희 카페에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는 장마감 체크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역사적 신고가 종목군은 색깔을 칠해서 노란색은 오늘 들어온 종목, 초록색은 연속으로 들어온 종목, 10% 이상 하루에 이상 빠지면 탈락했다 또 들어오고, 그런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고요. 녹화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작성한 역사적 신고가 종목 리스트 좀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종목이 신고가인지. 7월 5일자 기준으로 보면 한국 BNC라는 종목이 신고가에 들어왔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 관련해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신고가 만약에 장세의 변화에 따라서 등락이 심할 수 있는 모습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밑에 DLENC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설주죠. 네, 대림 쪽이죠. 네네. 분할 이후에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상태고요. 저저는 종목들,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밑에 리노공업, 그 밑에 사람인 HR. 사람인 HR은 원래 취업 사이트 쪽에서 1등 사업자로서, 그렇죠, 사람인 사이트. 네네. 사업을 잘하고 있고 정별 상태에 최근에 청년 일자리 관련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천천히 움직이던 각도를 딱 서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간 케이스였고, 저렇게 보면은 4개 종목만 지금 딱 이야기했는데도 한 종목 빼고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건설, 반도체 뒤에 소부장, 그 다음에 현재 원래 일을 잘하고 있고 여기에 테마땅까지 영향을 받는 그런 개별주들이 여기서도 눈에 보이는 그런 상태네요. 위지웍 스튜디오도, 위지웍 스튜디오, 메타버스 관련. 네, 메타버스 관련도 위지웍 스튜디오가 현재 신고가 라인에 계속 붙여놓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수만 가지 전략들이 막 나올 수도 있고, 매매 전략도 나오고, 같은 사업자도 봐야 되고, 이 사업자를 떠나서 만약에 위지웍 스튜디오를 보면 같은 사업자의 덱스터도 보고 싶고, 이걸 또 더 확대를 하면 미디어 업종 전체를 보고 싶고, 드라마, 영화 원래 부각받았던 A스토리, 사마네트웍스, 뉴 이런 땅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 윗단에 있는 또 엔터까지 최근에 엄청 강한 SM, 하이브, 엔터 3사 이것까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나가면 이 업종이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면은 그 업종에 대한 뷰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여기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메뉴도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에 매일 제공된다는 거죠? 네, 상승률 탑 30과 함께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근데 탑 30 조회수보다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 구독자 여러분조차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역사적 신고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리스트가 매일 올라가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탑 30에서 좋은 관심 종목을 골라냈던, 또는 역사적 신고가에서 골라냈던, 어쨌든 이제 내 관심 종목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네네. 매수 가능 종목이 되겠죠. 그러면 매수 가능 종목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야 되는데, 이게 언제 사면 좋은지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우리 몽당연필님의 기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절대 정답은 없다. 단 몽당연필은 이렇게 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매나 테마단의 움직임은 거의 기계적으로 합니다. 부각받았을 때 그 힘의 크기를 판별하고 들고 나가고 그냥 순간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로 퇴각하기도 하고요. 그쪽은
매매는 기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감정이 1도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스윙이 갈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기계적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테마주로 매매 같은 거 할 때는. 근데 투자의 종목을 만약에 3박자로 꼽아내서 사고 싶다 그랬을 때는 확인하고 사는 편이에요. 저는 어떤 걸 확인하냐면 그 종목이 중장기 기조에서 돌아서는 첫 번째 시그널을 뭐 61선, 121선의 골든 크로스라고 치면은 그게 그냥 공부하고 싶은 첫 단계의 나한테 신호를 보내줬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트 들어가서 사업 구조 파악하고 리포트 쫙 모아서 한 번에 다 읽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쪽 업종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파악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관심 종목에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어느새 정배열을 은근슬쩍 만드는 움직임에 그 자리에서 그 전에 가장 높은 전고점 자리를 부근을 가고 그 전고점 부근을 가는 힘이 개인들이 꽉 들어가서 가는 힘이 아닌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 기역자 모양을 보는 가로선은 당연히 전고점 부근을 벗겨내려고 하는 힘의 추세의 힘. 그 다음 세로선의 힘은 그 수급을 어떤 주체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럼 이 꼭지점은 정배열 초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5, 10, 20, 60, 121이 완전히 꽈배기 틀었다가 중장기가 돌았다가 단기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60, 120이 천천히 정배열을 만드는 거기 어디쯤에 요 세 가지 힘들이 중첩되는 자리를 제일 좋아하고 이때 사는 게 아니고 그때 가격 레인지와 기간 레인지를 딱 설정을 합니다. 나는 내 포트폴리오 내 이 종목을 10% 살 거야. 그렇다면 만원과 12,000원, 만원과 11,000원 사이는 나한테는 가격이 똑같아. 그 대신 20일 동안 살 거야, 뭐 30일 동안 살 거야. 이렇게 정해서 들어가는 편이고요. 말 그대로 사는 동안에 다 못 샀는데 올라가면 쉬었다가 레인지에 다시 올라오면 다시 사고 만약에 그 레인지에 안 오고 올라가면 추세를 완전히 확인하고 불타던지 아니면 거꾸로 그 레인지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 추세 자체를 거꾸로 깨던지 하면 덜어내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는 종목을 첫 타이밍에 그렇게 사는 편입니다. 그럼 뭐 이익 실현이나 손절매의 타이밍은 또 그것도 역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두 가지가 아니면 시장 상황에는 조금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차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깨지는 게 눈에 훤히 보일 때, 지표상으로도 보일 때. 당연히 또 한 가지는 투자의 종목이라면 실체가 있는 종목을 샀기 때문에 컨센을 그냥 무참히 실적 발표로 깼을 때 그거 아니면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쪽에는 둔감하고 그 대신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데이터는 차트에서 영향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고 실체는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용 종목으로 끌고 가는 쪽에서는 그 두 개 정도가 저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마 주변에서 야, 이 종목 좋대 뭐 이런 거 정보 많이 들을 텐데 물론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릴 수준은 훨씬 넘어섰지만 우리 또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야, 이 종목 괜찮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도 듣습니다. 오늘도 듣고요. 매일매일 듣습니다. 매일매일 듣나요? 매일매일 아니 듣습니다. 나한테는 말 안 해주면서 나도 좀 가르쳐줘.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히 아무도 믿지 마라가 그냥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믿음은 당연히 없고요. 만약에 반복적으로 나한테 그런 걸 한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손절을 합니다. 아 심지어 네, 그냥 자꾸 손절을 합니다. 자꾸 이 사람이 나 이용하려고 그러나? 왜 자꾸 종목을 네. 말해주지? 그런 생각인가요? 근데 저는 제 방향 나름대로 가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건드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다시 이제 심플하게 돌아가면은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한 재무제표 보고 차트 분석하고 정보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 죽겠는데 그 종목 들고 와서 그 종목을 3박자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 근데 정말 작년에 들어오신 분,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유혹이 엄청날 겁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본 경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10년간 길게 늘여놓고 본다면 분명히 그거 2배로 주머니에서 빼갑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A라는 종목을 듣고 샀을 때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그 다음 종목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투자금이 2배가 되고요. 당연히 잘못됐을 때는 1,000만 원의 2배인 마이너스 2천이 저한테 찍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말해줬을 때 안 했어요. 다쳐서. 근데 그 종목이 또 올랐어요. 네 번째 종목에는 2천을 다쳤기 때문에 4천을 넣게 되고 4천에 손해를 또 보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굴레 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개미 지옥이네요. 개미 지옥입니다. 종목 굉장히 선정 많습니다. 못하면 개미 지옥에 빠져 나올 수가 없다. 네. 하여간 주의의 유혹에 빠지는 건 내가 종목 선정 못하는 거니까 종목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깨우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 또 슈퍼게임 이세무사 TV 유튜브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오래 하시면서 주식 투자자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된다라는 걸 느끼실 텐데 또 우리가 기본적인 성격이나 기본적인 어떤 자질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주식은 또 공부머리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서울대 법대생들이 맞습니다. 다 주식 성공했겠죠. 그래서 그럼 주식은 운동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뭐가 필요하지? 어떻게 좀 필요한 거 느끼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하시다 보면 일단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안 갖고 있고요. 그 수많은 가지 자질 중에서 저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쉬운 성실성. 대표님이 3박자 투자법에서 자질이 꼭 주식 투자자가 필요한 자질을 몇 가지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창기, 통분, 결자, 호성. 창의력. 기억력. 통찰력. 분석력. 결단력. 자제력. 호기심. 성실성. 대표님이 그 다음에 코멘트를 또 붙여 주셨어요. 뒤에부터 앞으로 할수록 쉽다. 누구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 지금 내가 성실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우니 단계별로 계속 훈련해서 그쪽을 키우도록 해라. 저조차도 단계별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까 4년이 진짜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4년 동안 매일 같이 상승을 탑 30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해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주식 투자자들의 성실성 상위 0.01% 10,000명 중에 1등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교육 강의 하실 때 사실 저는 로직화 이런 말은 잘 많이 안 해봤는데 용당연필님 가끔 하시는 것 같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까 자질 중에 기억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깜빡깜빡하는 횟수가 좀 늘어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안 돼.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서 같은 거 읽을 때 이미지화 시켜서 각인시키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 나름대로 로직화나 찰칵찰칵 이렇게 영상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 머릿속에 사진으로 기억되게 주식 그 방법을 주식 쪽에 끌고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주항공이라고 하면은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스페이스 X도 있었고 버진 갤럭시 홀딩스 국내에 이제 예전 나로 지금 한국형 발사체 이런 것들 가운데 딱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수만 가지 종목이 거기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 한 번에 딱 찍어 놓으면 매매 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같이 움직임으로써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그런 쪽도 하나 찍어 놓고 엔터 쪽도 하나 찍어 놓고 수만 2차 전지 뭐 다 이렇게 도식화해 놓고 기억해 놓고 기록해 놓고 하면은 한 번 보면 모르는데 이 반복을 하면은 기억이 되게 잘 납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차트의 기록도 하고 개별적인 쪽에도 기록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 속도보다 곱하기 2배의 속도로 이 인풋을 그러니까 안에 넣어주면 제거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기억이 좀 더 잘 날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